안녕하세요. 지금까지는 생명의 기원과 다양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시선을 우주로 돌려서 우주의 기원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빅뱅 이론의 배경이 된 우주 팽창의 발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우주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사실 하늘을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주는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까요? 20세기 초반에 좋은 망원경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서 점점 멀리 있는 별들에 대한 그런 관측이 가능해지게 됐는데요. 1910년에서 20년경에 미국의 천문학자 베스토 슬리퍼라는 사람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가선형 성운에 대한 관측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은 적색 편의 현상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적색 편의 현상이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별의 성분을 알아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별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이 어떤 물질로서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방법은 그 별로부터 오는 그 빛을 분석을 해서 그거를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그 별로부터 오는 그 빛을 분광기, 그러니까 뭐 프리즘의 좀 아주 어드밴스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분광기를 통해서 그 별빛을 분석을 해보면 그 별빛이 그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몇 가지 띠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빛이라는 것이 이제 그 다양한 파장을 가진 전자기파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빛하면은 보통 빨주노초 파남보 이 가시광선의 영역만을 많이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자연계에는 그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다른 여러 종류의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외선이라든가 적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같은 종류의 빛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외선은 울트라바이올릿, 적외선은 인프라레드로 나타나 있는데요. 자외선하고 적외선이 다른 거는 이제 파장이 다른 것이죠. 자외선은 좀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제 적외선은 긴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빛이라는 거는 다양한 파장을 가진 전자기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별빛을 분석해 보면 여기 나타난 대로 어떤 몇 가지 이렇게 그 띠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특정한 파장에 해당하는 빛만 나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패턴이 지상에서 원소들을 아주 고온으로 가열해서 태울 때 나오는 그런 빛의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수소라는 물질을 우리가 고온으로 그 가열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위에 있는 것이 그 별에서 온 빛을 분석해서 얻은 그런 어, 패턴이라고 한다면 아래에는 우리가 지구에서 수소 가스를 태울 때 그 얻게 되는 그런 패턴이라는 거죠. 근데 이 패턴이 똑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패턴이 똑같다라는 거는 그 별에서도 수소가 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런 그
빛을 분석함으로써 그 별이 어떤 물질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물질들이 타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그 베스토 슬리퍼라는 사람이 이런 그 스펙트럼을 분석했을 때 그 적색 편의 현상을 발견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적색 편의 현상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게 그 X축은 지금 파장에 따른 그런 그 띠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른쪽이 이제 파장이 길어지는 쪽이고 왼쪽이 파장이 짧아지는 쪽인데, 이 똑같은 패턴이 이 장파장 쪽으로, 즉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돼서 나타나는 거를 이제 적색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이거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적색편이는 이 스펙트럼 패턴이 장파장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슬리퍼가 이 현상을 처음 발견을 하긴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그냥 뭐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그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로부터 오는 빛을 관측을 하면서 이 적색 편이가 바로 그 별들이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신호다라는 것을 이제 제대로 그 설명을 해내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물체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면서 소리를 내거나 빛을 내게 될 때는 그게 정지해 있을 때 내는 그 파장보다 이게 더 짧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 소리나 빛을 내는 물체가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서 그거를 내뿜게 되면 우리는 소리나 빛의 파장을 원래의 것보다 더 길게 관측하게 됩니다. 이 물리에서는 이게 잘 알려져 있는 현상인데요. 도플러 현상이라고. 그래서 이제 허블은 결국 이런 그 당시에 이제 돔 텔레스코프라고 해갖고 굉장히 이제 먼 성운들에 대한 많은 측정을 해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적색 편이가 결국은 이게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이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구나. 즉 그것들이 우리로부터 점점 멀리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파장이 긴 파장 쪽으로, 장파장 쪽으로 이동해서 이 스펙트럼 패턴이 나타나게 된 거구나. 라는 이제 제대로 된 이제 해석을 이제 하게 됨으로써 결국 이제 이 허블은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관측적인 증거를 제대로 제시한 최초의 천문학자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결국 우주가 점점 그 커지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라는 그 개념이 이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허블의 관측을 통해서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이 알려진 다음부터 이제 그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니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간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은 지금보다는 훨씬 덜 팽창된 그런 상태였을 것이고, 또 거기서 뒤로 또 100년을 가면 더 수축된 상태가 될 텐데, 점점 우리가 그렇다면은 만약에 시간을 역전시켜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우주가
처음에는 거의 점과 같은 상태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그때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빅뱅 이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허블은 뭐 이제 이런 그 많은 우주에 대한 관측을 통해서 결국 이 우주가 굉장히 광활한 광대한 우주다라는 것을 이제 그 또한 우리한테 그 알게 해준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천문학자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과거에 생각했던 우주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광활한 그런 이제 그 우주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그것 말고도 정말로 많은 뭐 천문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1,000억 개 정도의 그런 그 은하가 있다고 그러고요. 또 그 각 은하 속에는 막 그 별들이 뭐 작은 거는 뭐 수십억에서 많은 거는 수천억 개의 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광활한 우주다라는 거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허블의 이 발견 이전까지는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도 우주가 팽창한다고 생각을 안 했고, 우주는 그 안정된 상태로 항상 이 모양 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날 이제 허블의 그 관측소를 방문을 해갖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I now see the necessity of a beginning. 이 설에 의하면은 아인슈타인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또 유럽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고 독일어 액센트가 아주 셌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독일어 액센트로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러한 발견들로부터 나오게 된 빅뱅 이론이 어떻게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으로 세워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